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난리 할 때 6.25 난리를 좀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경제계가 이 난리통에 빠졌습니다. 지금 봐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도 나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9일까지는 유지된다. 예,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10% 기본관세가 유지된다는 거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자세히 또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매크로 지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네. 달러 약세, 금리 급락, 맞습니다. 금리 하락 이게 있습니다. 오늘 K증시 2,700 이상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시끄러울 때 우리 네. 시장이 가는 가야죠. 거죠.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2,700포인트 네. 9개월 만에 이제 돌파를 했고요. 아까 저는 앵커님이 그냥 정리해 주신 게 딱 정답이라고 봐요. 아무도 모른다. 관세와 관련해서. 네. 이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의 사법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그런 사법 이슈가 쿠데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내심 좀 걱정되는 게 아니 이거 괜히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그 백악관에서 또 더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게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 걸수록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백악관 경제고문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좀 걱정이 좀 된다. 네. 일단은 뭐 7월, 8월까지는 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미국 증시보다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이제 그렇죠. 집중을 좀 해보고 네. 이제 공략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야 어제 사실 코스피 지수가 진짜 이제 9개월 만에 2,700을 뚫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헛헛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서 이제 지수가 상승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제 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뭐 좀 올라가긴 찔끔이었죠. 했습니다만 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했고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시초가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온갖 지주회사 종목들이 그냥 다 다 갔죠. 어제 급등을 네.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영업일이고 시장이 조금 순응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주회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디 지주회사입니까? 네, 어디 어제도 홀딩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SK 네. 지주회사를 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그 종목 네. 이름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이제 군불대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한 이유가 네. 사실 과연 오늘도 지주회사 종목들이 급등을 할까 약간은 좀 확신이 없기는 해요. 전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같기도 네.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또 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애가 5월 달에 지금 한화하고 네. HT 현대 요 두 종목에 네. 비해서는 SK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특히 그동안에 SK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네. 지주회사 SK는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저평가를 좀 해소하는 국면이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헷갈리시는 분들 중에 지주회사 SK가 또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라고 스퀘어입니다. 하는 또 중간 사업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또 네. 따로 있어요. SK 지주회사는 SK텔레콤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제 또 계열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스페셜티에 대한 이제 매각 대금이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매각을 했고 네. 대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2조 7천억 원 정도 현금으로 이제 유입이 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K 실트론도 지금 매각을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것도 만약에 이제 매각이 좀 된다면 지분 70%에 대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또 현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요 두 개만 하더라도 합치면은 거의 현금이 5조 6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시총이 12조밖에 안 되니까 거의 지금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는 아예 그냥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 수준의 가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순차익금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조 원이 넘어갈 정도로 네. 사실 뭐 아무래도 지주회사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렇죠. 또 연결 네. 기준으로 다 이제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순차익금이 이제 한 60조 원 정도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현금이 계속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점차 이제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K 팜테코
요게 연초에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 네.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원료 의약품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펩트론이 시총이 지금 5조가 넘어갔는데 전혀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가치 반영이 저는 안 되어 있다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지주사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천천히 조금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주사들이. 네. 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실트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치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어쨌든 지금 지주사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법 개정이 다시 이제 추진이 좀 될 거라고 네. 보고 그러면 뭐 각 지주회사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사의 이제 책임이 더 강화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지금 아마 눈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절대로 못할 거예요. 무조건 법원으로 가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예. 가뜩이나 이런 대선이 진행되는 이런 예민한 시기에 어떤 그룹이 총대를 말고 쪼개기 상장을 했다. 중복 아마 상장.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네. 아마 전 정부 때 카카오처럼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룹들이 상장을 시키고 싶어도 네. 눈치 보느라고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건 이제 절대 못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주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 최태원 회장이 주식회사 이 SK의 최대 주주예요. 예. 지분 한 17% 정도, 17.9%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SK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지수회사들 중에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아요. 네. 24% 정도 되거든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사주를 다시 되파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바뀌면요. 그러면 예. 이 24%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기존에 이제 다른 나머지 이제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할 때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BR. 네. 지금 기준을 PBR 한 0.8배, 8배입니다. 최소 0.8배 이상까지는 다 끌어올려라.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가 PBR이 0.46배예요. 지금 올랐는데도 네, 최근에 올랐는데도 한참 더 올라가야 네.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 워낙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다른 그룹 지주회사들에 비해서 SK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충분한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고요. 갈 길도 멀어요. 맞습니다. 0.46배면. 네, 그리고 뭐 논외의 얘기지만 최태원 회장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태원 회장의 어떤 신병과도 분명히 이제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오고. 네, 네. 앞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가장 확실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이 그렇죠.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너무 뭐 초반에 따라붙는 매매를 하지 오늘요? 마시고요. 네. 오늘 장중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어저께 나스닥 지수가 우리 시장 개장해 있을 때는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본장에는 결국 뭐 강법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네, 네.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원전이라든지 암호화폐 그다음에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 네.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차익 시현을 조금 염두해주고 한 16만 7천 원 정도 딱 받쳐놓고 매수를 하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 손절가는 15만 원.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는 사실 PBR 0.8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되지만 일단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우리만의 테마입니다. 바로 지금 지주회사 쪽으로 공략을 했고요. 상법 개정안도 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내었던 그 법안 PBR 0.8배 법안 이게 지금 마치 숙제하기처럼 지금 돼 네. 있거든요. 네. HD 현대는 어제로서 넘어갔고 넘었습니다. 이제 속속 그 0.8배를 맞추려는 건데 SK는 아직 그렇게 올라도 0.46배다. 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SK 스퀘어라는 중간 사업지주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점에 있는 맞습니다. SK를 오늘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지주회사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이 연방법원 이 이슈를 조금 제가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기는 한데 일단은 무효다 위법 판결을 내렸고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이 받아들면서 서류를 검토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6월 9일까지는 일단 인정. 맞아요. 인정된 관세는 기본 관세 10%. 맞습니다. 그다음에 판탄일 관세 2개가 인정인데 네. 자, 여기서부터가 질문입니다. 6월 9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네. 모르게 되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가 7월 8일입니다, 여러분. 7월 8일이 되면 이 상호관세라는 게 기본 관세하고 개별 관세인데 네. 7월 8일 이후에 개별 관세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 살려둬요? 아니면 이거 무효예요? 이게 적용돼요?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장중만 하더라도 또 깔끔했죠, 어제는. 맞습니다. 네,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그래서 연방 네. 정부에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을 거의 무효화하면서 위법. 네.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크게 네. 환호를 했고 미선물도 거의 2% 가깝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강세 출발하자마자 이제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검토한다. 검토한다고 해서 6월 9일까지 다시 한번 관세가 다시 위지가 되고 다시 되살아나 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섞이면서 계속 좀 혼조세를 보였고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됐고 결국에는 뭐 3대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뭐 김인미 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결과를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또 이제 행정명령 외에도 실질적으로 또 이제 관세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과 품목별 관세는 대안들이 유지되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으로 사실상 강력하게 어떤 관세 정책을 추진을 해 오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부터 더 확산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약간 디커플링 요소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오히려 1분기 지금 스포츠보다 잠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소폭 개선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소비 두다가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률에서도 결국 이제 24만 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거의 14,000명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네 맞습니다. 고용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둔화되고 있고 또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어서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관세도 조금 이제 완화 국면에는 조금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결국 인하 기조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과정에서의 어떤 계속 이게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봐도 큰 흐름은 일단 집권 초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포커싱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과 어떤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가장 큰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판도도 확실히 좀 바뀔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관세 이 부분 자체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는 이미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법정 분쟁으로 약간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이젠 최악의 국면을 지났고 서서히 좀 완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업들의 어떤 뭐 엔비디아 CEO도 그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볼멘소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도 이거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수년 동안 추진하기에는 힘에 좀 붙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연방 법원 차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너무 이제 그 항소법원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너무 크게 시장에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또 이제 한 달 정도 6월 9일까지 다시 유지된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3대 지수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이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소법원이 일단은 살려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 일단 정지고요. 6월 9일 이후에는 이걸 또 살려준 채로 갈지 아니면은 뭐 정지된 채로 갈지는 모르고 그 다음 항소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또 가야 되고요. 연방 대법원은 벌써 또 분석도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 뭐 진보 보수 나뉘고 있는데 결과는 또 모르고요. 그게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상호관세의 충격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걱정은 트럼프가 그때 갑자기 분노 폭발, 품목별 관세 이제 이런 걸로 때리면 이게 약간 의약품, 반도체 요 걱정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이게 또 불똥이 다른 때로 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계엄 세태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뭐 이런 절차를 이제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의 다 이제 뭐 사법 행정에 대한 어떤 또 거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사실상 거의 사심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항소법원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의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거의 한 6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말이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항소법원에서 그 1심 재판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는 건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서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처분 소송 같은 네,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해 놓고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일단은 서류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항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본안 항소까지 이제 들어가면 6개월 이상 이제 판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들과 협상을 마무리 안 하고 그대로 내둘까요? 이미 그때 되면은 상대국들과 상호관세 협상 다 끝나요. 근데 상대국이 할까요? 왜냐면은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게 법원 판결이 안 끝났는데 네. 우리가 한 것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협상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약간 그래서 협상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EU도 오늘 바로 이제 EU 차원에서 협상은 공식적으로 한다. 보도가 나온 게 협상은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한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 상대국 협상을 안 하면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해놓고 만약에 진짜 최종적으로 사인만 안 하면 연방법원 된다. 항소 대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나중에 행정부에서는 또 헌법 소원까지 할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게 저는 결론이 안 날 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이 이제 끝나버리고 나면 협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놓고 팀은 짠다. 네, 나중에 어차피 뭐 유야무야 되는 거야. 뭐 상대국들 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이제 절차가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뭐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가타부타 갑론을박 한다라기보다는 네, 네.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아까 뭐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관세에 대한 어떤 최대치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식시장에 한번 소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노이즈들은 사실 이제 잔파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협상의 이제 스케줄 우리나라 정부도 새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 행정부하고 빠르게 협상을 분명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안보라든지 네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실익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결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다 협상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일본,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다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화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 지금 자막이 계속 나가고 예. 있는 것처럼 제약 품목 바이오에 관세. 대한 어떤 네. 품목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반도체까지 사실 다른 쪽으로 불통이 이제 튀는 거에 조심하자. 대한 부분만 좀 경계 심리를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요. 영민 매니저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네. 문제가 다음이 7월 8일입니다. 이게 항소법원이 이번대로 그대로 효력을 유지를 한다고 치면 7월 8일 날 부활해요. 개별국 네. 관세는. 맞습니다. 부활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멈춘 채로 갈까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지금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활될 거라고 봐요. 부활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어쨌든 이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야 이게 그게 진짜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때까지 네, 인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심 절차가 진행되는 네. 항소법원 절차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그 엎어놓은 관세 정책을 스스로 철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살려준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은 아니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세는 일단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로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소법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심의 절차가 판결이 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 7월 9일 이후에는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반드시 이제 상대국들은 협상을 좀 해야만 한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절차가 그대로 이제 진행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또 이제 저희가 법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법 전문가분들은 이제 다 생각이 있으신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더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요. 일단 7월 8일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지나면 정말 당초에 멈춰졌던 그 개별국 관세가 살아날까 아니면 이걸 법원은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또 하나 깜깜이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와중에 준호 매니저 네. 트럼프에게 그동안 미움받았던 섹터들이 좀 힘을 내는 듯하고 맞습니다.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코인은 지금 큰 타를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큰 타 맞았어요. 달러도 약세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트럼프의 미운 오리 새끼를 공략해보자. 이런 전략 네. 어때요? 뭐 미운오리 새끼 중에 가장 이제 대표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네, 예. 거기다 뭐 전기차까지 연결이 되는 예, 건데 2차 전지. 이미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지금 뭐 하나솔루션 또 HD 현대 예. HD 현대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뭐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풍력도. 4%, 4~5% 정도 내외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예.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일단 제동을 좀 거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트럼프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또 그리고 IRA 관련된 어떤 조기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와 또 반발 매수 또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크게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정책에 약간의 또 드라이브를 브레이크를 걸면서 네, 태클이 약간의 왔죠. 뭐 태클을 네. 걸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약간 미운 오리 새끼들이 하나 둘씩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이 흐름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반등에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지금 그동안 트럼프의 어떤 미운 오리 새끼 관련된 섹터들이 느낌적인 느낌. 영향을 네.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오늘은 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굳이 좀 장기적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좀 전세적인 트렌드가 AI발 전력난에 있어서 또 SMI가 원전 쪽으로 원전. 이제 픽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좀 충분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오히려 좀 올해가 좀 본격적인 전기차의 어떤 치킨 게임과 예전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이도 이제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체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미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요. IRA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더 급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정말 과도한 낙폭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는 좀 무관하게 결국에 충분한 악재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영민 매니저. 이것도 간밤에 뉴스케일 풀과 같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강세 출발하자마자 이제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검토한다. 검토한다고 해서 6월 9일까지 다시 한번 관세가 다시 위지가 되고 다시 되살아 나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섞이면서 계속 좀 혼조세를 보였고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됐고 결국에는 뭐 3대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뭐 김현미 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결과를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또 이제 행정명령 외에도 실질적으로 또 이제 관세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과 통합된 관세 대안들이 유지되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으로 사실상 강력하게 어떤 관세 정책을 추진을 해 오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부터 더 확산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약간 디커플링 요소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오히려 1분기 지금 스포츠보다 잠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소폭 개선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소비 두다가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률에서도 결국 이제 24만 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거의 14,000명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네 맞습니다. 고용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둔화되고 있고 또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어서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관세도 조금 이제 완화 국면에는 조금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결국 인하 기조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과정에서의 어떤 계속 이게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봐도 큰 흐름은 일단 집권 초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포커싱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과 어떤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가장 큰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판도도 확실히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관세 이 부분 자체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는 이미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법정 분쟁으로 약간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이젠 최악의 국면을 지났고 서서히 좀 완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업들의 어떤 뭐 엔비디아 CEO도 그랬고 네.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볼멘소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도 이거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수년 동안 추진하기에는 힘에 좀 붙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네.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연방 법원 차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너무 이제 그 항소법원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너무 크게 시장에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또 이제 한 달 정도 6월 9일까지 다시 유지된다고 해도 네. 시장 자체가 3대 지수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이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소법원이 일단은 살려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확히는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 네, 맞습니다. 일단 정지고요. 6월 9일 이후에는 이걸 또 살려준 채로 갈지 아니면은 뭐 정지된 채로 갈지는 모르고 그 다음 항소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또 맞습니다. 가야 되고요. 연방 대법원은 벌써 또 분석도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 뭐 네. 진보 보수 나뉘고 있는데 결과는 또 모르고요. 그게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상호 관세의 충격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걱정은 트럼프가 그때 갑자기 분노 폭발, 품목별 관세 이제 이런 걸로 때리면 아 이게 약간 의약품, 반도체 네. 요 걱정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이게 또 불똥이 다른 때로 튈 품목으로. 수도 네.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계엄 세태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뭐 이런 절차를 이제 보면서 네. 대한민국 판례까지. 국민들도 거의 다 네. 이제 뭐 사법 행정에 대한 어떤 또 거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사실상 거의 사심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항소법원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의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거의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말이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항소법원에서 그 1심 재판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는 건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서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처분 소송 같은 네,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해 놓고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일단은 서류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항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본안 항소까지 이제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이 이제 판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들과 협상을 마무리 안 하고 그대로 내둘까요? 이미 그때 되면은 상대국들과 상호관세 협상 다 끝나요. 근데 상대국이 할까요? 왜냐면은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게 법원 판결이 안 끝났는데 네. 우리가 한 것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협상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약간 그래서 협상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예. EU도 오늘 바로 이제 EU 차원에서 협상은 공식적으로 한다. 보도가 나온 게 협상은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한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 상대국 협상을 안 하면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해놓고 만약에 진짜 최종적으로 사인만 안 연방법원 하면 된다. 항소 대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나중에 행정부에서는 또 헌법 소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게 저는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이 이제 끝나버리고 나면 협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놓고 팀은 짠다. 네, 나중에 어차피 뭐 유야무야 되는 거야. 뭐 상대국들 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이제 절차가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뭐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가타부타 갑론을박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아까 뭐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관세에 대한 어떤 최대치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식시장에 한번 소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노이즈들은 사실 이제 잔파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협상의 이제 스케줄 우리나라 정부도 새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 행정부하고 빠르게 협상을 분명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안보라든지 네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실익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결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다 협상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일본,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다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화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 지금 자막이 계속 나가고 예, 예. 있는 것처럼
제약 품목 바이오에 관세. 대한 어떤 네. 품목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반도체까지 사실 다른 쪽으로 불통이 이제 튀는 거에 조심하자. 대한 부분만 좀 경계 심리를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요. 영민 매니저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네. 문제가 다음이 7월 8일입니다. 이게 항소법원이 요번대로 그대로 효력을 유지를 한다고 치면 7월 8일날 부활해요. 개별국가세는. 맞습니다. 부활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멈춘 채로 갈까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지금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활될 거라고 봐요. 부활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어쨌든 이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야 이게 그게 진짜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때까지 네, 인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심 절차가 진행되는 네. 항소법원 절차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그 엎어놓은 관세 정책을 스스로 철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살려준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은 아니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세는 일단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로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소법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심의 절차가 판결이 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 7월 9일 이후에는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반드시 이제 상대국들은 협상을 좀 해야만 한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절차가 그대로 이제 진행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또 이제 저희가 법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법 전문가분들은 이제 다 생각이 있으신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더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요. 일단 7월 8일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지나면 정말 당초에 멈춰졌던 그 개별국 관세가 살아날까 아니면 이걸 법원은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또 하나 깜깜이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와중에 준호 매니저 네. 트럼프에게 그동안 미움받았던 섹터들이 좀 힘을 내는 듯하고 맞습니다.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코인은 지금 큰 타를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큰 타 맞았어요. 달러도 약세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트럼프의 미운오리 새끼를 공략해보자. 이런 전략 네. 어때요? 뭐 미운오리 새끼 중에 가장 이제 대표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네, 예. 거기다 뭐 전기차까지 연결이 되는 예, 건데 이차전지. 이미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지금 뭐 하나솔루션 또 HD 현대 HD 현대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뭐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풍력도요. 4%, 4~5% 정도 내외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예.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일단 제동을 좀 거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트럼프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또 그리고 IRA 관련된 어떤 조기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와 또 반발 매수 또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크게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정책에 약간의 그 드라이브를 브레이크를 걸면서 네, 태클이 약간의 왔죠. 뭐 태클을 네. 걸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약간 미운오리 새끼들이 하나둘씩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이 흐름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반등에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지금 그동안 트럼프의 어떤 미운오리 새끼 관련된 섹터들이 느낌적인 느낌. 영향을 좀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오늘은 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굳이 좀 장기적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좀 전세적인 트렌드가 AI발 전력난에 있어서 또 SMI가 원전 쪽으로 원전. 이제 픽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이 오히려 좀 충분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오히려 좀 올해가 좀 본격적인 전기차의 어떤 치킨 게임과 예전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이도 이제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체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2차전지 기업들은 이미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요. IRA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더 급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정말 과도한 낙폭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좀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는 좀 무관하게 결국에 충분한 악재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2차전지 섹터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영민 매니저. 이것도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한 것도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호재인데 급락. 이것도 약간 트럼프의 사랑받아가지고 약간 뉴스케일 파워 원전이 좀 맞은 것 같지 않나 싶은데 트럼프 소외 좀 미운오리 새끼 좀
봐야 될 네. 종목들 섹터? 일단은 이제 투심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이 좀 걸리는 것 걸렸네. 같고 네. 불확실성이 또 생겼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좀 소외됐던 네. 종목들이 이제 네. 반등하고 실질적으로 또 트럼프가 막 행정명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상사태. 네. 토대로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워낙 최근에 네. 아니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바닥에서 공략 포인트 이제 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70%가 넘게 폭등했거든요.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 만에 그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많이 이제 눌러있던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 대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를 네. 보고 저는 딱 소외 종목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딱 지주사라든지 또 뭔가 이제 재평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하락했고 떨어지고. 철저하게 또 소외됐던 업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업종이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은 대웅이 어제는 특징주였고 오늘은 저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한미사이언스도 조만간에 좀 대웅과 같은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미약품이 요즘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약간 좀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예.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 올리는 흐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주주분들 정말 지금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뭐 수량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중도 주주들한테 네. 조금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제 주주 달래기 정책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워낙 또 미국에서 소외가 좀 많이 됐었기 예.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한미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을 소외 업종 중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최선으로 한번 꼽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는 2차 전지. 네. 그동안 진짜 철저하게 미움받았던 2차 전지 섹터 오늘 트럼프의 미운 오리 새끼로 또 주목을 해주셨고 영민 매니저는 미움받았던 제약바이오의 우리의 지주회사 그렇죠. 두 개 합쳐서 네. 대웅, 한미사이언스 이제 묘한 섹터들입니다. 바이오면서 지주회사를 네.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를 봐야 되는데요. 영민 매니저 공교롭게도 HD 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네. 태양광 셀 모듈인데 네.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운 오리 새끼네요 여전히. 맞습니다. 네, 네, 네. 아까 딱 저희가 짚어드린 네. 그 흐름이고요. 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IRA 조기 폐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최근에 단기 급락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조금 진행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은 미국 증시에 디커플링 된다라기보다는 국내 이슈에 지금 더 좀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 쪽은 유력한 지금 차기 이제 대권을 질 이제 후보의 가장 좀 강력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 걸려 있는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특히 국내 이슈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벌써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한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사실은 어제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네. 어제까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유력하다. 그래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가격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사실은 제가 낮에 이제 하나솔루션을 또 방송에서 예.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단기 급락으로 좀 밀렸던 자리를 좀 다시 회복하는 기술적인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증권 이제 이야기도 주셨지만 금리나 터지고 나서 2,700 가면서 증권주들 계속해서 지금 좋거든요. 지금 보면 준호 매니저, 네. 하나투자증권, 뭐 키움증권 다 증권주도 괜찮지만 하나투자증권 한번 프리마켓 맞습니다. 특징주 어제 봐볼까요? 증권주들 중에서 거의 뭐 8등주, 1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유화증권까지도 네,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증권주의 투심이 너무나 좋다라고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우리가 약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좀 세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증권주 중에서 좀 픽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결국에 크립토 천조 시대와 또 그리고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슬로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자산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과 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전날에 이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벤스 부통령이 앞으로 지금 미국인 1억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이 3억 명이고요. 실제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1억 명 이상인데 그럼 거의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가 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2,100만 개의 어떤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이제 크립토 정책들이 이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오늘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제동 걸렸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간밤에는, 나오면 네. 오히려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5천 시대에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크립토 천조 시장의 어떤 애도 가장 큰 수혜를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STO 는 목적. 어때요? STO 네. 쪽에서도 네.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SK증권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들의 어떤 이제 브로커리지에 어떤 이제 국한되어 있다가 또 사실상 IPO 쪽의 주관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 하나투자증권이기도 하고요. 사실 하나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게 하나투자증권이기도 하고 네. STO 쪽에도 진심이다 보니까 STO 법제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드디어 이제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투자증권이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과 또 앞으로의 또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오히려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코스피 4천, 5천 시대 가면 네. 주식 거래 많이 하고 네, 증권주 맞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왜냐면 STO, 두나무 맞습니다. 크립토, 두나무 지분 예. 6%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국내 1등의 업비트를 운영하는 또 지주사다 보니까 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네, 그냥 네. 번외로 좀 보태기 해드리면 어저께 그냥 그 썰이 이제 조금 찌라시 같은 게 이제 좀 돌아다닌 게 예. 이제 차기 행정부에 이제 내각 인선이 이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산업부 장관의 두나무 이서구 대표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네. 찌라시가 좀 돌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요렇게도 조금 엮일 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대선 테마인데 아마 요번에는 여러분 그 인수위가 네. 없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누구 당선인이 아니라 맞습니다. 누구누구 대통령으로 가서 또 그 다음에 인선 테마가 맞습니다. 또 한번 돌 수도 있다는 것도. 가상관리 자산 팀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아, 좀 맞아요. 나와주고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가상자산이 좀 진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STO도 꼭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 시간에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ABL 바이오 이 시각 특징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민 매니저. 네. 4%대 급등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두 종목 ABL 바이오와 펩트론 요 두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비만은 대장주가 이제 펩트론, 그다음에 이제 ADC나 이중항체 쪽은 ABL 바이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주사하고 원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스코가 이제 개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내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스코가 이제 내일입니다. 드디어 네. 개막을 해서 여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중항체 ADC에 대한 이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병용요법.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그 소개해드렸던 이뮤논시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병용하는 게 워낙 좀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 안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DC 쪽과 요 병용요법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다 걸쳐 있는 기업이 이제 ABL 바이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주가가 쉽게 꺾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이 플랫폼 기술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 혼자 나이백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방송에서 나이백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아침부터 좀 그런 얘기 좀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 뭐 방귀가 잦으면 뭐 싼데 네,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연초부터 기술 이전 계약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스코가 또 끝나고 나면 여러 이제 빅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캠
보로노이 뭐 이런 기업들이 ABL 바이오와 같은 흐름들이 분명히 좀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환율 떨어지죠.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은 다음 주 또 6월 달을 대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각에 특징적인 흐름은 안 나오지만은요. 준호 매니저 지금 네. 건설주 투자 전략을 많이 여쭤보고 있어서 지금 현대건설 어제 GS건설 52주 신고가 치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승승장구. 네. 지금 또 이러지만 딱 장 시작하자마자 또 건설 지주회사에서 맞습니다. 건설로 이게 확 바뀔지 모릅니다. 수급은 지금은 프리마켓 지주회사인데 와. 어떻게 할까? 이게 어제 금리 인하가 셀런인가요? 건설주들 아니면 일단 저는 뭐 건설주들의 지금 투심이 너무 좋아서 네. 저는 뭐 당분간은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GS건설, 뭐 국내 건설사들이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 원전과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원전, 이제 네. 크게 시세가 분출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기업이 그래도 DLENC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기업과 그리고 또 이제 한전 KPS 그리고 DLENC가 SMR 관련된 이제 공동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DLENC도 결국에 이제 건설업황의 어떤 회복과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저 PBR 거기다가 네, SMR 또 원전 안에서 가장 핵심이 또 SMR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미국 기업과 한미 동맹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DLENC가 국내 건설사 중에 또 대표적이다 보니 네. 이 부분도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건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기업은 좀 DLENC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주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지금 사실상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좀 사실 높은 구간은 모든 맞다라고 좀 건설주들이.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또 건설주의 어떤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결국에 이제 원전 섹터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의 가장 이제 핵심 기업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현대건설과 또 GS건설 또 그리고 이제 금리나 이런 거는 금리나로 하루짜리예요? 같이 좀 이제 동반해서 올라갔던 건설주들은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빨리 출회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DLENC는 SMR 쪽에 이제 한미 동맹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로 영민 매니저 효성중공업 볼까요? 네. 효성중공업이야말로 뭐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의 한 10여 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다 상향 조정했어요. 예. 최고 210달러까지 지금 목표가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후실적을 발표한 거에 진짜 수혜 업종은 전력 인프라였죠. 어제 오전장에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좀 하면서 65만 원을 이제 또 뚫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추세가 강력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 종목들 중에서도 효성중공업이 예. 여전히 좀 대장주 역할을 예. 하고 있다. 예. ESS 쪽도 있죠. 그다음에 신재생 쪽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또 원전 쪽까지도 연결이 좀 되는 그런 예. 기업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플러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이슈를 이제 받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주에서 효성도 막 주가가 예. 10몇 %씩 막 급등을 하기도 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도 목표가를 그냥 7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효성중공업은 이격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어요. 5일선 위로 이게 한번 크게 솟구치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거래도 또 터지면서 단기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70만 원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HD 현대 일렉트릭이 저런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인데 지금 보면 효성중공업이 그렇습니다. 이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신재생 원전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 원전 쪽 이슈도 있고 또 네. 해외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놨고 네. 효성은 유럽 쪽에서도 지금 수주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이제 지금 AI 이슈가 미국에서 중동 유럽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지금 다 걸쳐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치고 효성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섹터 그 점도 참조하시고요. 네. 자, 준호 매니저는 원익홀딩스 리뷰 가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지주사들이 최근에 좀 정말 강세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 지주사들 중심으로 좀 시세가 분출되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견기업 지주사까지 수급이 좀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그룹을 이끌고 있는 원익 지주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홀딩스가 PBR도 0.6배밖에 되지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원익 IPS 그리고 또 원익 로보틱스 다양한 이제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워낙에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이제 핫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로봇 기업처럼 좀 움직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이제 원익홀딩스는 지주사고 또 그리고 이제 PBR이 0.6배라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원익 로보틱스가 사실 메타와 또 엔비디아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특히 이제 알레그로 핸드라고 로봇 손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국내에서는 로봇 손 하면은 원익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K 정부의 어떤 휴머노이드 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 사업의 어떤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뭐 계속해서 이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6경 8천조를 지금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뭐 당연히 원익홀딩스의 로봇 손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지금 또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손 하면은 결국 국내에서는 원익홀딩스 아직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지주사 어떤 랠리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대기업 지주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결국 중견기업의 지주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익그룹을 이끌고 있는 원익홀딩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주사 또 저 PBR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요. 플러스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2차 시세 반드시 분출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매수가 대비 28%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7,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네. 지주사면서 사업도 하는 로봇 맞습니다. 사업도 하는 원익홀딩스까지 갔고요. 일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일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여러 가지 좀 관세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계속 나와주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혀 무관한 섹터와 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화장품 섹터로 가볼게요. 뷰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미국인들이 없어서 못 사는 미친 듯한 사재기를 하고 있는 선크림 관련 종목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여전히 K 선크림 사재기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공장들이 풀 가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크림을 지금 1년치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제 선크림이 미국에선 보통 30에서 40달러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은 15에서 20달러예요. 이미 가격 자체가 거의 지금 절반 이하의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높은데 상품성은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단순히 뭐 상품성이 뛰어나고 가성비 때문에 지금 미친 듯한 사재기를 하고 있다기보다 네. 여전히 뭐 한류 연표까지도 더해지기 네. 때문에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기본 관세 뭐 10%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가성비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분이나 또 그리고 이제 제형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여전히 뭐 K뷰티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국에서는 선크림이 지금 의약품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품 설비와 원료가 좀 까다롭게 심사를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다르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무결점으로 통과한 기업이 바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다 보니까 예. 결국에 이제 미국향 어떤 선크림 수요에 그러니까 선크림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선크림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K 선크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FDA로부터 지금 생산 그 설비와 또 그리고 관련해서 무결점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ODM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충청남도의 장안 국가 생태 산업단지에 지금 이제 전용 뷰티 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도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개국 그리고 26개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망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샤넬이라든지 로레알 그리고 이제 LVMH 같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 영업망도 이미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 결국 선크림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영향에도 굉장히 무관하고 거기다가 또 개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아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대선 이후에는 또 이제 문화사절단이 또 이제 한국에 방문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금 관세의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또 화장품 섹터는 좀 번외로 시장에서 네.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해 2분기 또 3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요. 1분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오늘 탑픽으로 들고 봤습니다. 네, 선크림 할 때 뭐 여러 업체들 언급이 되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 꼭 기억하시고요. 1분기 실적이 너무나 네, 잘 좋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또 미국의 선크림은 FDA를 네. 거쳐야 된다라고 승인을 또 받아야 하더라고요. 돼요. 좀 다르답니다. 그 맞습니다.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근에 이제 지주사와 또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좀 조용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줬을 때가 오히려 절호의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약간 추세 그 상승에 약간 바닥 국면에 좀 진입해 있는 구간이라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13,1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5,8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200원 라인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흉흉하죠. 영민 매니저는 우리만의 테마 지주사 SK로 향했고요. 준호 매니저는 K뷰티,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향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